지금 조대에서 학부를 마쳤다. 또 내지는 어떻든 우리나라 미술 저는 잘 모르지만은 뭐 제가 뭐 한의사니까 저는 저한테 물으면 대부분 경희대 나왔어요.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어떤 그런 거죠. 주류회가 경희대다. 그렇죠. 그러니까 너도 또 잘났으니까 경희대겠다라고 하지만은 또 한편 그 답변이 저한테는 하나의 컴플렉스를 느낄 수 있지만 저는 또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그것으로서 했지만 어쨌든 전 동국대라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긴 한데 하나의 홍대나 이런 서울대의 주류 미술계에서 하나의 지방이다 또는 그런 거에 대한 반발 어떻든 또는 생존 본능이 어떻든 뭔가 달라야 된다는 것으로 표출된 게 아닌가 그런 어떤 절박감 강박증이 오늘을 이렇게 한 건 아닌지 그런 거에 의식 없이 그냥 그렇게 흘러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든 사투를 버리신 거예요? 저는 작용했다고 봐요. 작용했다고요? 당시만 해도 이제 그 지역에 예. 대학에 지역에 맹주가 있고 중앙에 맹주가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서울이면 다 서울대다. 예. 수도권이면 2급. 예. 뭐 서울대는 멀어질수록 대전정은 3급. 더 멀어지면 4급.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직구를 하는데 저희 때만 해도 이제 지역에 맹주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로 굳이 못 가거나 굳이 안 가거나 그러면 이제 지역에서 열심히 할 따름이었는데 저는 뭐 그런 컴플렉스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작은 컴플렉스 즉 삶의 원동력에 대해서는 컴플렉스는 있을 필요는 있다고 봐요. 그냥 안좋아하지 않기 때문에.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건 딱 하나죠. 남이 알든 알지 못하던 간에 저만의 미술 세계를 독창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. 즉 저를 추종하거나 백견에서 하는 작가들은 있을 수도 있고 그 작가들이 있다는 걸 뭐라 할 수 없어요. 그건 범죄는 아니니까. 단지 이제 도덕적으로 보면 옳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뭐 그런들 어떠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대학이 이제 지방에 나와 있고 또 유학을 이제 일본에 갔다 미국을 갔다 왔으면 영어를 잘해서 놀러 다니기는 참 좋았을 텐데 뭐 일본을 갔기 때문에 일본 도마 대학 다마 그 일본에서는 명문이지만 뭐 한국에서 굳이 뭐 그런 걸 뭐 일본에서 명문이라 해봐야 죽창가에 때려 맞아 죽을 상황밖에 안 되니까 의미는 없지만 그냥 저는 이제 거기에 가서 그 당시는 지금은 제가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. 그 당시 우리보다는 선진화돼 있었다라는 느낌은 있어요. 뭐 친일파니 어쩌니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 옹졸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는 그 당시인 거예요. 그리고 지금은 지금인 것이고.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웃기는 이야기로 차에 대한 얘기라면 자동차 모델도 우리는 현대, 기아, 대우 정도밖에 없었는데 자동차 메이커도 많고 디자인은 수백 가지가 있더라고요. 우리는 그 당시에 수십 가지도 안 돼. 크게 선진국이지 뭘 우리보다 더 많은 걸 그렇죠. 제품을 생산하고 많은 디자인을 하는 게 뭐가 다른 게 있어요. 저희 고등학교 때는 뭐 샤프펜 뭐 일제 가지고 있는 걸 그렇죠. 하나 로망으로 생각했잖아요. 뭐 어렸을 때 우리가 뭐 그 일본 뭐 저기 사비 연필 네. 뭐 어쩌고 저쩌고.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누구도 일제를 좋아하고 나빠 굳이 살려고 하진 않잖아요. 네. 그렇죠. 탐닉하지 않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이미 우리는 그 반열에 왔죠. 네. 그 당시만 해도 재밌는 게 코끼리 밥통을 그렇게 사다 달라고 많이 했던 나라예요. 우리가. 그런 것처럼 저대 나오고 일본에 타이틀을 했을 때 새로 갔을 때 순간적으로는 호평을 받았지만 역시 미제가 최고라. 미제는 꼼짝을 못하는 이런 상황. 일제는 미제에 진다. 이런 상황이라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재밌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죠. 이제 지금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역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최고구나. 그러면 방탄 BTS처럼 내 작품의 세계에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뭘 연구할 것인가. BTS도 영어 자막은 조금 있지만 한국어 버전을 해서 어워드도 사잖아요. 그럼 또 같은 거잖아요. 지금은 이제 한국인들끼리 경쟁한다는 건 아주 어리석은 이야기고 이제 세계대회에서 경쟁하는 건데 저도 이제 그 무리 속에 하나라고 보고 그 당시에는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다고 보지만 지금은 다 함께 늙는
세상 무슨 다들 근육 다 빠져 있는데 제가 보니까 43세부터 1%씩 빠졌다 보니까 이미 근육도 가죽일 뿐인데 무슨 그런 게 의미가 있겠어요? 예. 그런 거 별로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. 그 당시는 그런 컴플렉스로 지금의 내가 있구나 생각을 하죠. 감사할 일이죠 그것도. 너무 없어도.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든 다름 또는 독창성을 어떻든 추구한 거냐. 아니 그게 뭐 그렇죠. 근데 또 타고난 부분도 있겠죠, 이죠? 그러니까 그런 게 뭐 그런 것 그림을 그릴 때 뭐 보는 어떤 구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대상, 예. 그걸 뭐 열심히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찾아낸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어떻게 보면 타고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거니까. 학습에 의한 거는 어느 정도고 예. 사람 개개인마다 본인이 타고난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예.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같은 걸 너무 싫어하더라고요. 같은 걸 싫어한다. 네.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TV를 보고 다들 저 배우가 좋다 그러면 싫어요. 전혀 무명의 사람들이 더 좋은 거죠.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본성이 그러더라고요. 남들이 다 환호하면 그게 싫은 거예요. 왜 똑같은 것을 다들 보는 걸까? 아니면 예를 들어 장난감 같은 경우도 같은 걸 계속 가지고 노는 거를 또 실증을 낸다는 이런 것도 되나요? 그럴 수도 있겠죠.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넓게 보다 보면 실증을 잘 내는 아이들이 좀 더 창의적일 수 있어요. 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. 지금 말씀하시는. 안주하진 않으니까. 그러니까 뭔가 항상 새로운 걸 도전하고. 그렇죠. 부모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럽게. 그렇지. 하나 가지고 놀면은 이걸로 더 이상 때를 안 쓰고 할 수 있는데 금방 실증을 내면 또 다시 뭔가 그렇죠. 주의 관심을 줘야 되니까. 근데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한 가지 장난감만 가지고 노는 아이를 잘한다라고 칭찬하는 게 어찌 보면은 아이의 창의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잘못됐다는 거고 부모의 편의 위주로 그러니까 아이를 길들인다는 거잖아요. 뭐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본인 편의 위주로 아이를 보는 거죠. 그렇죠. 중심이 아이가 아닌 세상의 중심에 어른이 있다는 거니까. 저는 그 예전에 그 선전 중에 다 S였는데 본인 혼자만 노라고 했던 그런 거 보고 그런 그 CF 보고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. 왜냐면 세상에 다 그렇습니다. S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가 싫으면 노잖아요. 우리 사회는 이제 그렇게 교육 받아갖고 그래도 되는 사회잖아요. 그래서 어떤 집단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세상은 굉장히 좀 발전이 없다고 해요. 근데 어떻게 보면 요즘 시국이나 그냥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게 우리가 집단적 사고가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굉장히 그 강화된 사회에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이러면 그 강화된다라는 개념은 어떤 외부의 적이 생겼을 때 내부의 결속을 목적으로 강화시킬 수도 있고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코로나라는 그런 하나 외부의 적에 대해서 우리 어떤 또 협동심 또는 단결을 핑계로 어떤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도 되는 거니까 집단주의적인 것이. 그렇죠. 그리고 저는 항상 우리나라 보면 되게 신기했던 게 어떻게 41%가 대통령이고 59%가 반대했는데 59%는 어디로 간 인간들이고 41%는 왜 승승장구해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해요. 왜냐하면 우리가 그 대의원칙에 보면 다수결이라고 그 다수에도 빠지는 건데 50% 이하면 낙제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예술이 창궐 할 수 있는 나라구나. 왜 이렇게 편의적 사고로 창의적 사고를 내는 건가 이런 생각이 해봐요. 아주 지금 다수결이라면 민주주의라고 하지만은 진짜 그러네요. 41%가 어떻게 다수결이 될 수 있는? 저는 웃긴 게 결선이 있어도 되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렇게 또 보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선제 양당주의 뭐 이렇게도 되지만은 어찌 보면은 또 우리 미국이라는 사회가 또 군소주의를 또는 용납을 못한다라고 하지만은 어찌 보면 민주주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다수주의라고 한다면은 말대로 결선제가 더 합당하네요. 50% 정도는 우리가 득을 해야지. 아니 그리고 우리 모든 제도가 3분의 2 출석에 2분의 1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 돼 있어요. 모든 게 다. 근데 대통령 선거나 일반 국회의원 선거 모든 게 다 미달이에요.
몇 사람은 50% 이상을 넘어가지고 대다수가 50% 이하예요. 저는 60 살면서 60 뭐 내년에 우리 나이로 60대인데 60 동안 살면서 누가 그렇게 60을 보겠어요? 감사합니다. 어쨌든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런 게. 아니 왜 모든 제도를 그렇게 해놓고 그런 거는 안 그러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술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심의를 가도 다 과반 이상이 득표점을 줘야지만이 상을 줘요. 심사할 때도. 그러니까 모든 제도가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. 과반 이상이다. 그렇죠. 네. 왜냐하면 분란의 여지와 통합된 의견이 모이지 않는다라는 게 민주주의를 제외한다고 생각하니까. 근데 가장 중요한 대통령 선거, 국회의원 선거, 뭐 지자체 선거, 뭐 교육감 선거 다 이게 과반수 이하예요. 그러네요.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가장 정당주의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핵심 당원, 골수, 이 조직원들의 의해서 어찌 보면은 좌지우지 되는 게 우리나라 선거나 그렇죠. 이게 좀 맹점이고. 그러니까 양당이 야합한 거라고 또 생각이 돼요. 왜냐면 서로가 왜냐면 자기 미래가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조직을 잘 돌려가지고 30%나 40%만 해도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는데 우리 조직이 이탈돼가지고 결선에 가서 역전될 수도 있잖아요. 야구 같은 거 보면 역전되잖아요. 연장전 가서. 그렇게 되면 얼마나 본인이 짜증나겠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나 보다. 나는 그렇게 생각을 그냥 사고는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세상은 참 재밌구나라고 하는데 돌아가서 미술로 보면 미술은 궁극적인 건 딱 하나예요. 최소한 남이 뭐라 하든지 간에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일을 한다는 건 예술이라는 건 자기만의 일을 하는 건데 그걸 흉내내서 돈을 조금 벌면 뭐하며 최소한 자기 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뭐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는데 이름은 못 남길 망정 자기 해보고자 하는 의지 정도 남기고 사람이 죽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해보죠.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뭐 삶 속에서도 실천함으로써도 표현이 되겠지만은 그걸 예술 작품 세계를 통해서도 표현하고 싶다. 그렇죠. 어차피 예술가는 권력 지향적일 수도 없고 자본 지향적이기도 어려워요. 이 직업의 자체가 어차피 이나 저나 돈을 못 벌 바에야 자기 하고 싶은 거나 마음껏 하고 죽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? 그래요.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이게 유튜브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오래되면은 또 이게 또 길어지고 지루한 부분이 있으니까 끊어야겠네요. 또 다음에 말씀 나누시죠.